나머지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내 파트너나 내 스폰서가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만 보면 됩니다. Everything is up to me. 나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성공을 결정할까?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이게 학자들이 갖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같은 대학을 나오는데, 같은 서울대학을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은 성공하고 저 사람은 성공 못할까? 당연히 학자들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학자들이 가정한 것은 인간의 일생을 살아가는 이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건가 못할 건가, 이 인간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것은 IQ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IQ. 벌써 IQ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한 분이죠. 나는 이게 걸렀다 이거지.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IQ 테스트 하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루이스 터먼 교수가 세계적인 심리학자인데요. 이 교수도 우생학의 아주 신봉자였어요. 우생학이라는 것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한 인간은 도저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한 인간의 IQ를 알면은 이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걸 가설이라고 그래요. 학문에서는 가설을 세우거든요. 하이파티시스, 가설을 세워서,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캘리포니아 초, 중, 고등학교 25만 명의 아이들의 IQ를 모두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IQ 135 이상, 천재라고 믿어지는 IQ 135 이상이 되는 아이들 2천여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가설을 세웠어요. 이 아이들은 미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매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죠. IQ 테스트를 했으니까.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요, 한 번 연구를 시작하면 그놈들이 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해. 그러면 초중학교 이놈이 늙어 죽으려면 언제까지 하겠어? 무려 70년을 연구를 합니다. 각 개인의 파일을 전부 만들어. 이런 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고, 좋아하는 영화는 뭐고, 부모는 어떻게 살고, 환경은 어떻고, 가정의 엄마의 수입은 어떻고, 아빠의 수입, 전부 기록. 각 개인의 2천여 명의 개인의 전부 파일을 만들었어요. 모두 아주 조사할 수 있는 건 모두 개인별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신도 연구를 하지만은 후세 학자들이 그걸 보고 연구를 해. 자신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인과관계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IQ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하고 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 책은 이 아이들이
매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노벨상도 여기서 나올 것이며 퓨리츠상도 여기서 나오고 위대한 연극 배우, 위대한 영화 배우, 위대한 정치자도 이 아이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가설이에요. 일단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이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증적 검증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은 그 이론은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실증적 사례 또 연구에서 검증이 안 되면 그 이론은 폐기돼요. 그렇죠? 근데 해가 갈수록 루이스 터먼 교수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책 4권이 나왔어. 그래,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20년에 시작해서 1992년에 연구가 끝났어. 교수 3대에 걸쳐 했어. 왜? 교수가 나이 많으니까 죽어버렸겠죠, 중간에. 그 후배 교수가 또 하고 후배 교수가 또 하고 해서 무려 70년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추적한 거예요. 미국에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위스콘신주에서 한 연구도 고등학교 성적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게 있어요. 그것도 그놈들이 다 죽을 때까지 했어. 그래, 그 자료가 지금 있어요. 근데 후세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져.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루이스 터먼 교수의 책 4권에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이 교수가 절망을 합니다. 인간의 IQ와 성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열매줘. 인간의 IQ와 이제 좀 후유하고 숨이 내쉬지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니 그걸 주장했던 교수가 절망적으로 선언합니다. 인간의 IQ와 성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2000여 명의 천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세 부류로 나누었어요. 상당히 사회 지도자로 살아간 3분의 1. 사회 지도자라는 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은 대학의 교수나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상류층으로 살아간 사람을 3분의 1. 대충 어영부영 살아간 3분의 1. 그리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 천재적인 인간이 삶을 이따구로 사는지 모르는 3분의 1을 연구를 해보니 누구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하면은 부모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부모.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 이 사람들은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 말이야. 건달로 살아간 3분의 1은 부모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 IQ는 똑같아요. 135 이상이니까 굉장히 천재들이요. 사회 지도층으로 살아간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 200권 이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공부시켜라. 그러니까 막 학원에 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후대에 또 실험을 했어요. 미국은 여름방학이 굉장히 깁니다. 겨울방학은 뭐 일주일밖에 안 돼요. 여름방학이 뭐 3개월, 4개월 그렇게 길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닐 때 부모가 학비를 대주는 경우도 많지만 안 대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일을 해서 학비를 버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3개월, 4개월 돼요. 그런데 주로 이 블랙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계 아이들은 환경이 나쁩니다. 부모들이 전부 이 밖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백인 아이들 그리고 잘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랙 흑인들 그 다음에 히스패닉계 아이들이 있는데 학기 중에는
학기 중에는 오히려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 근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면은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져. 그 가정이 불우한 애들이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걸 또 연구하기 시작했죠. 왜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가? 봤더니 가정 환경이 좋은 애들은 여름방학 동안에도 부모로부터 계속 새로운 경험과 지적 자극을 받아. 부모가 책을 읽는다거나 어디 같이 여행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데 가정이 불우한 애들은 어떤 지적 자극을 받을 여유가 없어요. 부모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으로 가버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어요. 다시 이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도 계속 지적 자극을 받도록 또 도전적인 생각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우리처럼 방과 후 학급을 만들어 놓고 가정이 불우한 애들이 거기 와서 학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니 학교 전체의 성적이 미국의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등 최우수 대학으로 진학해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적 자극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성공 못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자기는 연속 공부하고 있으면서 아들이 뭐 하나 넣으면 막 공부해! 그럼 아들은 뭐라 그래?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줌 싸러 간다, 오줌 싸러. 오줌도 못 싸냐? 그러면서 가. 그리고 또 책상에서 공부하라 하니까 뭐 하는데 거실에서 무지하게 재밌는 연습, 코미디를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엄마 아빠가 보는 것 같대. 그러니까 다시 문을 또 조금 열어봐. 뭐 하는가 보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물 먹으러 간다. 물도 못 먹냐? 물도? 공부 안 돼요. 공부 안 돼. 다시 말하면 내 파트너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스폰서를 복제하고 있는 거야. 스폰서가 돼지고 연속극 보고 있으면 파트너도 그러고 있어. 나무 다를 것 없다니까요. 그대로 복제해, 그대로. 그러면 성공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세 학자들이 루이스 터먼 교수는 IQ 135 이상을 선발을 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노벨상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퓨리처상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위대한 지도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나왔어. 엉뚱한 데서. IQ 120밖에 안 돼가지고 이건 너무 머리가 나빠서 터먼의 아이들로 빠졌어. 근데 거기서 노벨상이 2개 나왔어요. 파인만 교수, 그건 원자탄을 만든 분입니다. 파인만. 아인슈타인 버금가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든 교수. 2개가 나왔어요. 둘 다 IQ 120이야. 그러니까 터먼 교수는 절망합니다. 노벨상과 IQ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페리얼 마스터와 IQ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가 머리가 나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꼭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학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러면 뭐가 한 인간의 성공을 설명하는가?
학자들은 그거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연구가 계속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소개를 했죠. 안젤라 다크워스 교수가 쓴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죠.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 우리말로도 그릿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이건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 앤드 끈기. 인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열정과 끈기다. 열정이 있고 존버 정신을 가진 놈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은 존버 정신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회수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 그 문필가가 있어요. 상당히 내가 존경하는 문필가인데, 그분이 포천에 뭐 있다가 또 술주정 해가지고 난리던데 또.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가장 좋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해민 스님이 학력이 제일 좋아요. 해민 스님. 생기기도 더럽게 잘생겼는데, 말도 굉장히 잘하고, 글도 기가 막히게 써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원래 그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어, 대전. 옛날 대전고등학교 명문이죠? 굉장한 명문입니다, 대전고등학교. 근데 이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영화에 관심이, 영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헐리우드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헐리우드가 있는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UC 버클리에 들어갑니다.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근데 또 그 세계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영화에 또 관심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철학, 종교학을 연구하러 하버드 대학을 또 갑니다. 대학원으로. 하버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보스턴에 있는 대학의 교수죠. 근데 직업은 절의 주지. 스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이회수 작가를 찾아가서,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이 M포다, 3포다 해가지고 희망이 없고 힘드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회수 선생이 그건 존버 정신밖에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무지하게 했는데 이런 정신은 처음 보거든. 이게 매우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있는 정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 정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다. 이제 그게 이 그릿이야, 그릿. 끈기가 없으면, 심지어는 어떤 테스트까지 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그 러닝머신 있죠, 달리는 거. 달린 거하고 성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자 하고 테스트를 해서, 그런데 러닝머신에서 오래 버티고 달릴수록 그놈이 사회적 성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부터 거기가 달린다 그러면 성공한다 아니에요. 얼마나 버티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버티느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정도면 전부 다 천재입니다. 그렇죠? 천재인데 그 중에도 성공한 놈이 있고 못한 놈이 있다. 그런데 그거하고 러닝머신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고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광범위한 연구를 합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연구를 하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는 미국의 최고 천재들만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들이 모였는데 왜 어떤 놈은 끝까지 버티고 장군이 되고 어떤 놈은 중도에 그만두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 유일한 차이는 IQ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끈기, 열정이.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성공도 IQ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안심이다. 그러죠? 이제 내가 안심이다. 근데 안젤라 더코스 박사가 그릿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양반 하버드에서 우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갑니다. 보스턴에 가면 맥킨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맥킨지에 맡깁니다. 맥킨지. 우리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 맥킨지에 맡깁니다. 이 천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줘. 거기 있다가 거기에 사표를 내 던지고 중학교 수학 선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하고 반대야. 수학 선생을 하다 내던지고 오니까 미쳤군, 전현이 미쳤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젤라 더코스 박사가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가 미국도 교사는 봉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안젤라 더코스 박사가 이 글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맥킨지에 있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봉급을 많이 줘도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뉴욕에 수학선생으로 가가지고 7학년 수학선생으로 가가지고 봉급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인간이 사는가? 그렇게 느꼈다 이거야. 그렇게 작아. 근데 그쪽 간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하버드 다닐 때부터 불우한 아이들의 약을 하는 그걸 자기 꿈으로 가지고 있어. 불우한 아이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에요. 꿈. 그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뉴욕 빈민가의 7학년 수학선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인간은 조그마한 것에서 뭔가를 발견했을 때 성공해요. 수학 점수가 IQ와는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채점을 해보니 분명히 IQ가 굉장히 높은데 저 애가 수학도 잘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 점수하고 IQ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IQ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게 수학 점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문의 스타마스터는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저거. 수학 선생을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문의 스타마스터가 임페리얼이 돼야 머리 나쁜 이도기도 임페리얼, 머리 좋은 김은혜도 임페리얼. 임페리얼은 머리와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로 또 가서 또 했더니 똑같아. IQ와 수학 점수는 관계가 없어. 수학 점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개인의 성취도예요. 성취도. 인간의 성취도와 IQ는 관계가 없구나. 그럼 뭘까? 그래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죠. 거기에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10여 년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그릇이에요. 열정과 끈기. 머리가 좋은 놈은 끈기가 없어. 왜?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어. 그렇죠? 다음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머리가 약간 돌인 사람은 새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일단 새겼다 하면 안 없어져, 이게. 안 없어져.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이인들을 연구를 했더니 전부 들어맞더라, 이게. 위대한 위인들 그렇게 IQ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과 끈기 하나는 알아줄만 하다, 이게. 알아줄만 해. 자, 그러니까 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엉터리로 하면은 내 스폰서, 내 파트너는 그걸 복제한다고. 그대로. 부모가 책은 안 읽고 연속극 보고 있으면 공부하는 아이도 공부를 하는 척 하는데 머리가, 생각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속극에 있어, 지금. 그게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스폰서 탓할 것도 아니에요. 스폰서 탓할 것도 아니에요. 스폰서가 꼭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스폰서의 지시 또는 요구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멀어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비즈니스는 자기 비즈니스예요. 근데 개인 비즈니스예요. 스폰서가 명령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명령하려면 스폰서가 봉급을 줘야 돼. 그렇죠? 봉급 주나요? 제품 주나요? 안 줘요. 스폰서가 수당 받으면 절반 나눠주나요? 안 나눠줘요. 다 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 비즈니스예요. 개인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라고요.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같이 라인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해야, 재심 합력해야 배가 원리가 작동하고 에브리바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건 지시와 복종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든 건 자기 탓이니까 오늘 PPT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바로 그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거 하나 외워 가지고 가세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공자님이 35살 때 이 말을 한 것으로 공자가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살 때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제나라의 임금이 경공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좀 띨띨해. 그래서 공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벌써 35세에 공자는 유명해졌어요. 공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경공이라는 임금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소? 그렇게 물었을 때 단 한마디 이 말만 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한자는 동이란 글자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형용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그래. 자, 앞에 군은 임금님입니다. 군주. 이건 명사가 되죠? 여기는 형용동사가 돼. 임금이 임금답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가 신하답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스폰서답고 파트너가 파트너답고 부부 자자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정치가 잘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똑바로 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나는 스폰서는 안 하고 파트너만 할래.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장교 같은 건 싫어. 쫄병만 할래. 다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이덕우 임페리얼 승부하셨죠? 임페리얼 후에 또 있나요? 그분은 다 달려갔어. 100m 달리기인데 여러분들은 100m 지금 10m 갔어. 그렇죠? 근데 그분은 100m 갔어. 근데 그분이 200m 못 가. 거기 서 있어야 돼. 쥐야장창 서 있어야 돼. 거기. 그럼 어때요? 나중에 만나요. 만난다고요.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어서 와. 그렇게 뛰지 마. 빨리 와. 공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공헌하면서 하겠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0m를 골인 지점까지 가는 게 문제야 지금.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파트너하고 같이 가. 스폰서하고 같이 가. 그렇죠? 그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가는 게 힘이 덜 드니까.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더럽게 어려워요. 이야, 날마다 10명 만나라고 우리 이문에 스타마스터 그러는데요.
10명 만나면 속이 10번 뒤집어져. 이게 한 대 주워받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데 그때 뭐야? 끈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끈기. 그리고 그때 실망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이지만 않으면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이게 뭐하고 관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본. 여기 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어오시는 방법,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를 타는데 경제학에서 모든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에요. 이게 이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산은 노동과 노동의 레이버 L이라고 K는 캐피탈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내가 노동이 있잖아요. 내가 무장한 자본이 뭔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부모 탓할 것도 없고 이웃 탓할 것도 없고 형님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자본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딱 맞아. 왜? 우리 대한민국 체제는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노동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동만. 걸어왔어.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다고 여기 못 옵니까? 와요. 올 수 있어요. 목적 달성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 그렇죠?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 더 빨리 더 쉽게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쾌적하고 빨라. 그것은 자본 집약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즉 개인이 노동이 무장한 자본량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자본으로 무장하고 있느냐가 내 생산성을 결정합니다. 내 육체적 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있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에요. 나에게 체화되어 있는, 인바디드 되어 있는 자본, 이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지금 졸고 계시나 스마트폰 보고 이분은 내일 1시에 만나.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은 1시에 만나. 1시에 정확하게 나왔어. 누가 더 장사를 잘할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 훨씬 잘해. 파트너하고 내일 1시에 만납시다 그러고 파트너는 와서 앉아있는데 이 인간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벌써 신뢰 상실이에요. 가버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책을 보면요, 약속을 하면 통상 30분 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러 30분 전에 간 게 아니고 교통 상황이 어쩔지 모르니까 상당히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빨리 가면 30분 전에 갈 수 있죠. 늦어도 그 시간에 갈 수 있어. 거기서부터 생산성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신뢰, 약속 이행은 자본이에요, 아니에요? 자본이에요, 그게. 그런 자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시라는 자본으로 무장한 이 아줌마하고 예촉이라는 자본으로 이 아저씨, 일의 성과가 어때요? 전혀 달라요. 힘들기는 이 아줌마가 더 이렇게 힘들어. 수당한 건데 여기가 많아. 그렇잖아요. 이 아저씨 콤바인이 이게 별을 베보신 분 계시나? 야, 더럽게 허리 아파요, 저거. 아침에는 내가 별을 잡아다녀. 그런데 오후쯤 되면 벼가 나를 잡아다녀. 이 잡아다니는데 내가 끌려가. 힘들어, 그렇게. 근데 콤바인으로 펴베는 아저씨는 옆에다가 라디오 틀어놓고 음악 듣고 자빠졌어. 그리고 담배 피면서 요강 운전해.
훨씬 몸도 편한데 생산성은 500배야. 500배라고. 이 아저씨는 배 가지고 어때요? 또 탈곡 깨다 또 털어야 돼. 그렇죠? 볏짚을 묶어서 또 갖다 버려야 돼. 그러나 이건 어때요? 일거에 다 해결돼 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하고 고생은 누가 더 했어요? 이 아저씨가 고생은 더 했는데 수당은 이 아저씨가 많아. 왜? 생산성이 차이가 나니까. 단지 이 아저씨는 낫이라는 자본으로 무장을 했고 이 아저씨는 콤바인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했을 따름이에요. 이렇게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다릅니다. 이 할아버지 삽으로 시멘트 비부는 거하고 레미콘으로 한 거하고 차이가 나죠. 이 할아버지 백날 찍고 가봐요. 이 트럭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어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이 아저씨가 아무리 화를 잘 써도 바축과 포한테는 못 당해. 응? 아무리 칼을 잘 써도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시창을 휘둘러도 기관총한테는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뭐냐 이게. 자, 다음. 그런데 아무리 자본이 좋아도 그 자본을 운용하는 사람의 인적 자본이 부족하면 결과는 꽝이에요. 앞에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운용할 줄 모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철이에요, 그건. 컴퓨터가 아무리 스마트해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만큼만 스마트해. 이용할 줄 모르면 그건 고철이지. 고철이에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나폴레옹, 아이젠하워 원수, 메가더 원수, 마샬 원수, 몽고메리 원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이런 탁월한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히틀러 같은 돌대가리만 있어가지고는 진다 이 말이야. 고집불통 돌대가리. 쳤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독일이 쳤어요. 물론 독일에도 롬멜이나 만슈타인이나 구데리안이나 이런 탁월한 장군들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계속 간섭해가지고 져버렸어. 자, 다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신사부는 부모를 캐딜락에 싣고 달려. 이 젊은이는 리아카에다 싣고 달려. 누가 이겨 이거? 이거 승부가 나 있어요. 승부가 나 있어. 따라서 자본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자, 다음.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이야. 여기다 어떻게 대결하냐고. 참, 이 고양이가 우습다 이거죠. 이게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예요. 자본을 못 가진 놈이 가진 놈한테 달겨들었다가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세가 어떻게 돼버렸냐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 다음. 자, 자본 축적을, 그러니까 오늘 와서 뭔가 강의를 들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자본 축적 과정은 현재 조건이 있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내가 배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오토팜에서 강의 들으셨죠? 다 아시겠죠? 근데 가르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학습 곡선,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따르면 오늘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더라도 24시간 후에 남는 건 5%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다 망각해버려요. 다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달라요.
뇌과학에 따르면 단기 기억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잠깐 나왔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나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 뇌에 그것을 기억하는 신경 회로망이 하나 따로 생겨요.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보면요, 옛날 얘기는 기가 막히게 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왜 그래요? 그 신경 회로망이 머리에 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 들은 것은 그 회로망이 안 생겼어. 그러니까 잊어버려. 자꾸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 자, 다음. 자, 그래서 그게 신사숙녀가 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애터미에서 정의하는 신사숙녀, 이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학력이 높다거나 대단히 IQ가 높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그렇다고 신사숙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 그러면 그런 자세만 가지면은 자본 축적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임페리얼까지 가게 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자본 축적을 해나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자, 중심 특성. 이것은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뭐냐면요,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요. 부분과 전체는 다르다요. 부분의 합과 전체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아가씨도 명문대학을 나왔고, 이 총각 아가씨라고 합시다. 이 아가씨도 명문대학을 나왔고, 이 총각도 명문대학을 나왔어. 그것이 부분이죠? 근데 둘이 필이 꽂혀서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문 나왔고 명문 나왔는데 둘이 합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명문 가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 듣고 처음 듣는 얘기죠, 지금. 수소와 산소로 결합되어 있어.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 가연성이거나 폭발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개를 합하려면 타지도 않고 오히려 불을 꺼. 그렇잖아요.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요.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게슈탈트 심리학들이 실험한 게 뭐냐면은, 똑같은 강사를 대학에 A클래스, B클래스 집어넣고, 이 강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용이 다 똑같은 요것만 달라. 따뜻한 사람입니다. B클래스에서는 이 강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차가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체가 부분의 합의 평균이라면 거의 차이가 없어야 돼. 다 똑같은 게 나머지는. 그런데 이 강사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그 클래스는 수업 참여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나중에 교수 평가도 굉장히 좋아. 미국은 학생들이 수업 끝나면 교수 평가 하거든요. 그럼 새끼들은 더럽게 자세하게 적어. 우리는 대충 잘했어. 그러고 저그렇고 말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강사를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냐 차가운 사람이냐가 그 사람 전체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그래서 여기다 다른 말을 집어넣어 말했어요. 똑같은 강사입니다. 친절한, 퉁명스러운. 서로 반대되는 말을.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다 친절한, 퉁명스러운. 그런데 따뜻한, 차가운 이외의 단어는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냐 차가운 사람이냐가 그 사람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걸 대체하면 뭐가 되겠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냐 부덕한 사람이냐가 그 사람 전체를 결정한다. 덕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럼 뭐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구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말씀드리면 배려와 온정이에요. 파트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고 그 아픔을 힐링해 주려고 하는 내 마음, 따뜻한 마음, 굶고 있는 파트너를 참아 못 봐서 컵라면을 같이 먹는 마음, 이게 덕이에요. 이게 덕이 뭐 되게 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그게 심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다른 사람 감정 전혀 몰라.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배팅을 하면 아래에서 어떤 신음소리가 나는지 I don't care.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덕이 없는 거란 말이야. 덕이 없어요. 우리 임성태 크라운 마스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공감대라고 그러는데 그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야.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컵라면이라도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온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인격 전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력이 높으냐 나이가 많으냐 좋은 대학 나왔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사회적 현상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고관다작을 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덕이 없는 분들은 결국 3,500원짜리 콩밥 자시고 계셔. 그렇죠? 그 많은 돈 놔두고 덕이야 덕. 덕이라고 그게. 자 다음. 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공이라는 인간이 저 군주가 얼마나 띨띨한 사람인가를 그래서 논어에다 그걸 다 적어놨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 제 나라 사정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임금은 맨날 사치나 하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은 권력 부패나 해가지고 말이야 백성들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그냥 국가 질서가 엉망진창이니까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공이란 임금이 스폰서입니다.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좋은 말이요. 참으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이런 뚱땅대가서 소리해. 비록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들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파트너가 파트너답지 못하고 경영자가 경영답지 못하면 내가 돈을 어찌 벌겠소. 그따구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임금 당신이 임금답지 못하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경공 끝나고 그 다음 임금 때 제 나라가 망해버려. 그냥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스폰서니까 스폰서가 스폰서답지 못하면 어찌 된다? 그 라인이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라인이 망해버려 그냥. 자 다음 여기 원문입니다. 자 다음 이걸 보고 정명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술 이론입니다.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려면 그 이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스폰서라고 붙이려면 이 사람이 스폰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스폰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명론이에요. 정명론.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사업성공의 전부라고요. 자, 다음. 또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 옛날 모난 술잔들 있죠. 청동기를 만든 그거예요. 만약에
고가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거 아니다 그러면. 고는 모난 술잔을 고라고 하는데 이게 둥그렇게 생긴다거나 또는 거기에 술을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이 어째서 고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스타마스타라면 스타마스타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지. 그것도 아닌데 당신을 스타마스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요 정명론이에요. 자, 다음. 자, 맹자는 더 과격하게 나갑니다. 맹자 첫머리에 제1장에 있는 말. 이때 제나라가 선왕, 아까 전에 경공이 제나라라고 그랬죠. 제나라는 강태공이 세운 나라니까 그 후손들이 아까 경공도 강씨입니다. 그런데 전씨가 그 제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왜? 임금이 띨띨한 것만 나와가지고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건 전씨예요. 전씨가 이제 제나라 왕자를 차지하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강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나라 탕왕. 이 하나라 거랑을 방하고 가두어뒀어요. 그다음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하는 막 그렇다고 합니다. 맹자가 대답해요. 그럼 신하가 임금을 죽여도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트너가 스폰서를 쫓아내도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하고,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놈을 도적놈이라 하고, 그 말이에요. 의로움을 해치는 것을 잔인하다 하고, 잔적을 저지르는 사람은 일개 임금이 아니라 한 사나이에 불과하니, 일부에 불과한 주를 임금 이름입니다. 주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잡아 가두거나 죽여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를 함부로 못 잊겠어요. 이 역성혁명을 아주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윗사람이 윗사람답지 못하면 잡아 가두거나 토벌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유학은요, 임금을 떠받들기만 하고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감옥에 잡아 가두거나 토벌해버려, 쫓아내버려라는 거예요. 무서운 학문이에요, 유학은. 자, 다음에 봅시다. 순자는, 이게 원문이고요. 자, 순자는, 자, 군자, 주야. 임금은 무엇이다? 나중에 노트에 적어가지고 외우세요. 배주자예요, 배. 임금은 배요. 서인은 여러 사람이니까 백성이에요. 백성은 무엇이다? 물이다. 자, 임금이 배고 백성이 물이에요. 수적제조.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다. 맹자, 순자 다 공자의 계열이죠. 똑같아요. 기관지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학의 본류예요. 임금이라고 부르려면 임금다워라 그 말이에요. 임금답지 못하면 뒤집어 엎어버려라. 무섭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삼경이라는 게요, 대학은 그건 제왕학기라고 합니다.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어요. 통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이다 이거. 대학은 세 가지 강령이 있는데, 대학 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성선설을 따르고 있어요.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는 이 덕이 밝았다는 거야. 마음이 밝았어. 근데 이 풍진 세상을 살고 보니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밝았던 이 덕을 받게 하는 데 있고, 제 친민, 백성과 친하게 되는 데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스폰서가 파트너와 친하게 되는 데 있고, 제 지어지선이라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극한 선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라인은 참 좋네, 이거야. 우리 라인은 참 좋네, 우리 스폰서는 참 좋은 사람이네, 이게 지극한 선이에요. 지극한 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8단계가 있다고 봤어요. 아까 성공의 8단계, 그처럼 8단계. 맨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수신이에요, 수신. 너부터 하라. 이거 너부터. 네 몸부터 어떻게 해보라. 네가 신사숙녀가 돼보라. 이게 수신이에요? 수신. 그러니까 다 스폰서니까요. 스폰서가 너부터 인격 도야를 해라. 이게 수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 제가. 이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내가 수신이 돼야, 내가 인격이 돼야, 신사숙녀가 돼야 내 라인이 시끄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 라인이 시끄러운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야, 내 탓. 스폰서 탓이에요. 다 스폰서니까. 내가 인격 수양이 되고 내 라인이 조용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즐겁게 해야 라인이 퍼져나가. 그렇죠? 라인이 퍼져나가. 커져. 이게 뭐예요? 치국이에요, 치국. 우리나라에서 라인이 퍼져나간다 말이에요. 커져나가. 그러고 나서 국제시장으로 가서 뭐 해요? 평찬화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부터 출발을 해, 나부터. 그러니까 내 라인이 맨날 싸움하고 2년 저전하고 그러면은 그 스폰서 탓도 아니고 파트너 탓도 아니고 내 탓이야, 내 탓.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은 안 돼요. 사업은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나눴으니까. 현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면 나라가 시끄러울 리가 없어요. 자, 다음. 애터미의 생존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답고, 경영자가 경영자답고, 제품이 제품답고, 마케팅 시스템답고, 그리고 사업자들의 각 직급별로 다우면 로얄 마스터답고, 스타 마스터답고, 샤로머스터답고, 그렇게 하면은 100년 아니라 200년도 버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피터의 법칙.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급자는 무능하다. 모든 상급자는 무능하다. 그러면 상급자가 됐다는 것은 유능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왜 무능하다고 그러냐면은 과장과 부장은 일의 범위와 그 수준이 다르다. 이게. 달라. 그런데 과장이 부장돼가지고 과장의 시야, 과장의 지식을 가지고 부장 일을 하려고 그러니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애터미에서도 세일즈마스터, 팀장, 국장이 국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건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지 않으면 팀장의 눈으로 국장을 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피터의 법칙이라고 해요. 거의 법칙이야, 이거. 자, 다음.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Cool head, warm heart, busy hand.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머리 공부는 안 하고 몸만 움직인다. 이건 움직일수록 말썽만 피워.
마음이 따뜻하지 못해 차. 그러면 움직일수록 분쟁만 생겨. 주로 조폭들이 머리는 없고 이것만 있거든. 그러니까 큰 문제야 이게. 세 가지 공부를 하는 게 자본 축적 과정이에요. 그러면 피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 내 성공 여부는 이름값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 내가 부모다. 그러면 자식 보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 할 거 없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자식은 부모를 복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 파트너도 역시 스폰서를 복제하게 돼 있어요. 복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값을 하면은, 군군신신 부부자자 전부 이름값 하라는 거거든요. 이름값을 하면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5천만 원의 2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이 애터미 사업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못하면요, 그거 못해요. 얼마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럼 왜 그래? 5천만 원만 보이고 내가 할 내 이름값은 안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임페리얼도 되고 10억도 되고 5천만 원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존나게 버티는 정신밖에 없어요. 존버 정신.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